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104번째 3.1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3.1절 기념행사가 4년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3.1절 같은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 휘날리는 모습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리서치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가 최근 1년 사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걸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20대가 70%, 30대에선 65%가 태극기를 걸지 않는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더했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법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기 개항일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기를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였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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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원도청 신청사의 위치가 확정된 가운데 강릉에 강원도청 2청사가 조성된다는 소식 도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장 오는 7월에 본부장급을 수장으로 하는 110명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원도가 밝혔는데 이런저런 잡음도 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과연 이 청사가 어떤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도민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도청 강릉 제2청사 어떻게란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강릉 2청사 지지부진했었는데 갑자기 좀 급물살을 탈 느낌 자체는 있습니다. 황전현 의원님, 강릉의 제2청사 설치, 김진태 도지사의 영동권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도지사의 어떤 의견,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김진태 도지사의 추진 의지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앙부처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지켜봐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의지였다. 우리 강원도 행정의 이전 문제는 역시 강원행정의 수장인 김진태 도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영동 주민들과의 약속을 빨리 잘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명분과 실리에 대해서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대하거나 조금 의구심을 갖거나 했으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전 문제는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도 강원도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아마도 좀 쉽고 빠르게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김진태 도지사가 제2청사 문제 관련돼서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날수록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고 같이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좀 시의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이제 조금 뭐랄까 그 1월 한 19일, 20일 경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도의원들 그 총회에서 강릉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걸 갑자기 공식화를 했고 그 이전에 별로 논의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그냥 단지 건물을 지어서 뭐 이렇게 새롭게 뭘 하나 더 만드는 그런 문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조직의 조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옮겨가야 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준비 없이 이것을 발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일정한 그 계획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된 법안이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신행정수도 얘기도 했지만은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가지고서는 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예. 문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때 발표하면서 1월 7일로 못을 박으셨어요. 네. 지사께서. 그러면 이제 약 6개월도 채 안 남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강원도는 6월 11일 날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충분히 좀 검토되고 준비된 상태로 이게 얘기가 된 거냐에 대한 아마 우려 같은 것들이 예. 도민들 사이에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여러 사람이 1월 7일이 당황한 아니고 건 7월 1일. 죄송합니다. 예. 제가 1월 7일이라고 말했나요? 예, 7월 1일이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예. 황 전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법한 일인데 황 전 의원님 네. 일단 가장 놀란 거는 당황한 거는 도청 직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 그렇죠. 거주지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가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 뭐 네. 일련의 반발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론화 과정이라는 거를 네. 거치는데 네. 이게 요번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부분이요? 이제 예. 그 행정부처의 이전의 문제는 사실은 뭐 지사가 또 일부 참모들과 또 도의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할 것이고 예. 그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행정수도 이전할 때 사실은 많은 부처들이 서울에 남고 싶어했어요. 예. 예, 그거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세종시로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네. 사실은 이번에도 아마 강릉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춘천을 주 거주지로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녀들 교육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릉으로 갈 부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결정이 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이전하는 부처로 또 강릉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논의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어떤 절차를 거쳤던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개 이제 그동안에는 춘천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생활 근거지로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누가 갈 거냐 예.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결국은 제2청사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부서가 가고 누구누구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당성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납득되고 말이죠. 도민들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도민들 사이에 합의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면 예.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복지 문제, 특히 이게 우리는 이 거처를 옮기면 제일 큰 문제가 교육 문제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면
가족은 여기다 두고 본인만 가서 예. 근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랄까 그 제2청사를 만드는 취지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반감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좋은 방안을 많이 좀 심사숙고해서 마련해서 그렇게 이분들한테 너무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덧붙이면은 예. 조금 물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서울과 세종과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춘천과 강릉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런 정도의 질적 차이를 예.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다만 춘천을 오랫동안 거주지로서 또 교육으로서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졌던 가정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했을 때 갑작스럽게 옮겨가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예.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보죠. 네. 제가 그 일례를 들어서 그 수도 행정수도 이전할 때 예. 사실은 그 고시 합격생 사무관 고시 합격자들이 어느 부처를 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 단연코 서울에 있는 부처, 외교부, 국방부, 뭐 이런 행안부 이런 부처로다가 우선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런 우리 강원도에서도 혹여 그런 일이 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사람들이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릉 이외의 영동권 다른 시군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뭐 영서권의 주요 기관이라든가 도청 소재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영동권에 이제 좀 개발이라든가 제2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왜 하필 또 강릉이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문화라든가 스포츠, 관광 면에서 성장을 했는데 제2청사 유치를 쭉 희망해왔었던 뭐 속초라든가 예를 들면 동해라든가 영동 지역 6개 시군은 이게 또 함께 또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후보지로 거론 정도는 됐어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불만감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휴, 진짜 이거 저 어려운 쉬운 게 없죠. 정치적인 문제죠. 뭐 예컨대 이게 정말 낙후된 영동 지역에 무언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낙후된 지역으로 가주는 것이 이게 취지를 살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한 2, 3일 됐나요? 그 강원 특수교육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결국은 춘천에 본원을 두고 원주에 뭐 강릉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양 지역에서 다 반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문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릉에서 그 무슨 본부죠? 제가 한동해 출장본부, 출장소. 거기가 이제 주문진에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몇 번 일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강릉이지만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명분의 문제 그런 거에는 그쪽으로 갈 경우에 환동해 출장소 쪽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뭐 보완이 된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원도 환동해 본부의 제2청사 승격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거죠. 환동해 본부가 위치한 요 주문진이 동해안의 정중앙에 있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기능의 중심지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최적지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시는지요, 황 전 의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강릉 내부에서도 예. 강릉 시청사가 있는 현재의 그 시 지역으로 네. 옮길 것이냐, 아니면 주문진에 환동해 출장 본부가 있는 주문진에 존치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강릉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알고서 강릉에 어디에 둘 건지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좀 했고 강릉시에서
주문진에 제2청사를 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서 그것이 이의 없이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또 주문진이라는 강릉이지만 아주 특수한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또 고려를 배려를 한 그런 결정이다. 그리고 사실은 영동 지역을 이제 9개 시군으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 8개 시군에서 큰 이의를 갖지 않고 사실은 공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공감대를 잘 모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2청사가 강릉에 지어지게 될 텐데 역할이라든가 규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뜨거운 건 사실이거든요. 강원도는 현재 2명입니다. 지방 2급 자리를 하나 더 늘려서 제2청사에 본부장급 책임자를 두고 본청 내에 13개 실국 중에 2개 국 그리고 해양 관련 사업 수하고 환동해 본부를 제2청사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자, 강원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하시는 어떤 교수님, 이상적인 제2청사의 규모와 역할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강릉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겠죠. 뭐 거거익선, 다다익선이고요. 원래 강릉에서는 그 강릉시장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5개 부서, 그러니까 그 부지사급 부지사급 책임자, 그다음에 5개 부서 이렇게 요구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요. 근데 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한 3개 부서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모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금 아쉽잖아요. 강원도 어느 지역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옴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릉에 있는 제2청사가 제2청사 그럼 여기는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이 주로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역할을 빨리 설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규모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전 의원님, 일단은 뭐 규모는 거거익선이라 말씀해 주셨고 역할에 대해서 빨리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이 교수님 그 큰 의견의 중심인 것 같은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이게 도에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도 핵심 관계자랑 좀 통화를 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다른 건 다 이제 뭐 7월 1일 개청하고 그다음에 또 위치도 주문진 강릉하고 협의해서 주문진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립대학 내에 그런데 어느 국을 옮길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개 국을 제2청사로 좀 이전하는 기본안이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 그다음에 또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국을 옮기지만 어느 국을 옮길 건지도 좀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이 부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대규모의 또 인사 이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빠른 결정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황 전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 출장소인 환동해 본부가 국 단위 기구로 인정이 되면은 강원도로서는 조직 개편 작업하는데 좀 불리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직 개편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국을 신설하거나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바꿀 때는 행정안전부 지방 분권 제도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도 별 무리 없이 아마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도 행정부서의 조직의 문제는 강원도가 스스로 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각 지방에서 지방 조직을 하나 더 늘리고 또 정원을 늘리는 것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려워하면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많이 좀 경험을 했었는데 예. 아마 지금 분권 제도과에서 그래도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조직 정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자율권도 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원도는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부지사 수하고 사무분장을 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제2청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강원도가 얻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뭐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뭐랄까 좀 중요한 요소가 지금 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가능할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게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쪽에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대개 지금 다들 그 부지사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부지사급은 오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예컨대 지금 이제 그 경제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가 계신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제2행정부지사 한번 모셔서 이분을 거기다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이분들의 어떤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예. 그런 정도의 자치권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법이 완전히 통과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법에 규정을 해놨으니까 될 거라고 믿죠. 네네. 이래서 제가 패널로 나오는 두 분을 존경해요. 네. 사안 있을 때마다 도청 관계자들이라든가 다 전화를 해보시고 자리에 나오시니까. 그 지역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한번 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이제 수원 쪽에 도청 소재지가 있다 보니까 도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이죠. 양주라든가 의정부, 고양, 파주 이런 쪽에서는 이제 좀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 출장소를 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 제2청사를 두는 게 확정이 됐고 행정부지사가 수장을 맡는 경기 북부청을 신설한 이후에 기능이 더욱 확대가 돼서 경기 북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사정이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경기 북부청의 사례를 통해서 교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이제 양 지역의 특성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경기 북부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됐다 이런 불만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또 거기 또 엄청나게 빨리 팽창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두 지역의 사정이 똑같지가 않아서 다 어떻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쪽 지역의 상황은 뭐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2청사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영동권에 이제 제2청사를 만들고 이 제2청사가 말하자면 영동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들 또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가는데 기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기존에 하던 행정적인 일을 그냥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하는 정도의 일에 그치지 않고 예. 말하자면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본부 역할을 예.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은 경기 북부하고 우리하고 다른 측면이 많긴 하지만 좋은 게 있었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제2청사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건 네.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는 굉장히 북부 지역도 많이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예.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더 생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또 정원이라든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강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확장의 효과를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진태 지사도 제1청사 이 추진을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분할이 아니라 확장이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라는 사실은 전국의 3%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영동과 영서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골이 좀 있었고 영동 소외로는 사실상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영동 소외론을 그래도 이 제1청사로 인해 제1청사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잠재우고 다 함께 통합하고 강원도가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2청사가 영동 지역에 신설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공약에서 나온 어떤 생색내기가 아니라 영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먼저 교수님. 글쎄 저는 뭐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예.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분권이라고 하는 것도 좀 눈에 보이게 좀 네. 권한을 나눠주는 그런 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냥 단순한 행정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자꾸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전 아주 쉬운 걸 하면 주문을 하고 싶은데 제1청사를 만들었으면 도지사도 제1청사에 좀 자주 가야 돼요. 예. 제1청사를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1청사에만 있으면 아마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1청사가 만들어지면 예. 조금은 더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 이렇게 같이 뒤따라야 된다. 건물만 지고 존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진심으로 영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도청 강릉 2청사 어떻게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고요. 25도 선정 시간입니다. 교수님 어떤 거 선정하셨어요? 네. 저는 스포츠용으로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스포츠용으로 정했습니다. 예. 해트트릭. 해트트릭. 네, 예. 짧게 정리해 무슨 주실까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3골 집어넣으면 해트트릭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강원도 청사 신축, 예. 그다음에 제2청사 청사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쓰시네요. 네. 황 전 의원님. 저는 더 이상 영동 소외로는 없다. 이거 분명히 좀 천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강원도라는 정말 작은 숫자의 도민들 사이에서도 네. 영동, 영서를 갈려서 서로를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갈등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지 간에 침체된 영동 지역에 좀 새바람이 불어서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월 1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